블랙 프라이데이의 쇼핑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아마존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점주들은 오늘까지 옥외식당 도로변 시설물 철거를 마쳐야 합니다. 뉴욕 시민 중 60%가 메디케이드 등 공공의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커뮤니티 보드가 메트로폴리탄 파크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드디어 오늘 공식 개막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쇼핑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올 연말 대목의 소매 매출이 9,8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RF 전미소매연맹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1억 3,170만 명, 토요일 6,440만 명, 일요일 3,760만 명, 사이버 먼데이 7,230만 명을 비롯해 무려 1억 8천만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디로이트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민 소비자들은 이번 연말 대목에 가구당 1,778달러를 쓸 계획이라고 밝혀 지난해보다 8% 더 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노동자들이 연중 최대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 파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파업을 이끄는 국제노조단체 UNI 글로벌 유니언 등은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에서 아마존 노동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작일인 오늘부터 다음 달 2일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쇼핑 시즌에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동학대, 환경파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등에 대해 아마존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아마존 노동자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5개 식당 시설물의 철거 마감일이 오늘까지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식당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5개 식당 시설물 철거 마감일을 29일로 정하고 이날까지 5개 식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적발 시에는 $500, 두 번째 적발부터는 $1,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8개월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웍 카페는 테이블과 의자를 1년 내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웍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식당들은 반드시 교통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3,000여 개의 5개 식당 면허 신청서를 접수받았습니다. 뉴욕주 주민 2.3명 중 1명꼴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이며 뉴욕주는 전국 50개 주 중 메디케이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는 올해 9월 기준 뉴욕시 거주자의 60%, 뉴욕주 거주자의 44%가 메디케이드 또는 에센셜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는 9월 기준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약 8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구 센서스 때 임금 조사를 감안하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550만 명 정도여서 300만 명이 부적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 850만 명은 전체 인구 1957만 명의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수혜율보다 약 20% 정도 높은 겁니다. 또 2025 회계연도 기준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액은 1,13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600억 달러의 약 2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가 설정한 연방빈곤선의 1.3배까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으로 2.5배까지를 에센셜 프로그램 대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수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은 31,200달러지만 뉴욕주는 이보다 1.3배 많은 43,056달러까지 메디케이드로 완전 무상, 2.5배 높은 78,000달러까지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에센셜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특히 뉴욕은 연방빈곤선의 2.5배까지 혜택을 준다는 데 대해서 연방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2023 회계연도 기준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834달러로 이는 와이오밍주 1,331달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퀸즈 커뮤니티 보드 전부가 메트로폴리탄 파크의 개발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퀸즈를 대표하는 5개의 커뮤니티 보드들이 전부 압도적인 표차로 플러싱 시티빌드 주차장에 카지노를 비롯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의원들은 개발을 진행하려는 이 부지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러싱 카지노 건립을 위해선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법적인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퀸즈 커뮤니티 보드 5개 전부가 토지 용도 변경을 지지함에 따라 개발자들은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 단계 가까워진 겁니다. 한편 이 단지는 약 20에이커의 녹지와 5에이커의 운동 경기장 등도 갖출 예정이며 이 단지가 조성되면 23,000개의 영구적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사 기간 중에도 건설 관련 일자리가 수만 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도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및 재외동포청 등은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인증센터 서비스를 28일부터 시범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만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재외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 등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정치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27일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5일 선거 직후 개편 초반 5%포인트를 리드하던 스틸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선두를 내줬습니다. 99% 개표가 진행된 현재 상대 후보인 민주당 데릭 트레는 15만 8,104표, 스틸 의원은 15만 7,508표를 얻은 가운데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27일 자신을 반겨주고 키워준 미국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한인 1세대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연방의회에는 한인 연방상원 1명과 연방하원 3명이 2025년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장관 중 유색인종은 20%에 그쳐 미국 인구 구성에서의 유색인종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흑인은 스캇 커너 주택도시 개발부 장관, 히스패닉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장관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장관 지명자 15명 중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전체 인구에서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율 40%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내각의 유색인종 비율 16%와 엇비슷한 것이어서 강요 중 절반이 유색인종이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때도 주택도시부와 노동부 등 2개 부처 장관에는 흑인과 히스패닉을 각각 기용했으며 현재까지 아시안 지명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지만 워싱턴 권력은 백인이 장악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됐고 강요 중 가장 파워가 막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무장관에 히스패닉이 지명됐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동성애자로 알려진 스캇 베슨트가 재무장관에 지명되면서 인준만 통과하면 사상 첫 동성애자 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천명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는 관세 부과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나는 관세 부과가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이 같은 관계를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지정학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간첩 및 마약 혐의로 중국에 수감돼 있다가 인질 협상을 통해 석방된 미국인 3명에 대해 이들과 통화했으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시진핑과 나 사이에 한 라인을 설치했고 양국 군대 간에도 직접 소통 라인을 설치했다. 나는 시진핑이 오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며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통합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그토록 노력하고도 처절하게 실패했고 앞으로도 항상 실패할 극좌 미치광이들에게도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사실상 정적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들의 생각과 정책이 너무 끔찍하게 나빴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 국민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걱정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생산적이고 공정하고 강해지고 존경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정책이 되레 미국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워싱턴 정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잔 델벤의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은 돈 바이어 의원 등과 함께 대통령의 관세 남용 금지 법안을 제출했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이 법안을 공동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델베네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향후 민주공화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지난 1977년 제정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경제 제재도 모두 이 법에 따라 집행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큰 공약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트럼프 측과 공화당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내년 1월 차기 의회가 개회되면 공화당 우위가 되므로 올해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의회가 연말연시 휴회에 들어가게 되므로 사실상 시일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또 올해 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차기 행정부에 합류하진 않지만 인선 등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고리 권력의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주니어는 당선인 자녀 중 그 누구보다도 당선인 곁에 가까이 머물며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기 내각 희망자들의 충성심 검증 역할을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 희망자들의 외면에 신경 쓰는 동안 트럼프 주니어가 과연 이들이 트럼프에게 늘어놓는 말이 진심인지 마가 질서를 깨뜨릴 위험은 없는지 등 사상 검증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장관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트럼프와 각종 정책에서 동일한 관점을 공유해야 하며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치르는 순혈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트럼프의 거짓말에 동조하는지 여부,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의 수용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성매매 혐의 등으로 자진 사퇴한 맥 게이츠가 충성심이 강하다며 법무장관으로 추천했고 제디 벤스 상원 의원이 부통령이 된 것도 충성심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뉴트 킹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 주니어는 내각 후보를 검증할 만한 적합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후보자들은 그를 당선인과 당선인의 생각을 지키려는 파수꾼으로 생각한다며 무관의 실세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3%에 육박, 강한 성장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돼 노랜딩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가 2.8%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일치하는 겁니다. 또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미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전망이 현실로 입증됐습니다.
3분기 성장률 2.8%는 2분기 3%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이지만 미국민들의 소비와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어 3%에 육박하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3.5%로 속보치 때 3.7%보다 다소 낮아졌고 개인 소비의 3분기 성장 기여도는 2.46%에서 2.37%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민간 지출 증가율은 속보치와 같은 3.2%였으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도 1.5%로 속보치와 동일했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가격 지수 상승률은 2.1%로 속보치 2.2%로 더 낮아지며 연준 목표치인 2%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연착륙이 아닌 착륙을 하지 않고 성장을 계속하는 노랜딩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있은 메이시스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시위가 발생, 3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6개 주가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베이테라스 분관이 2년 만에 보수 공사를 마치고 내달 중순 운영을 재개합니다. 머스크는 X를 통해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모든 세대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합계 출산율 그래프 이미지도 공유했는데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에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피트몬트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화재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상승했고 지난달보다 0.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2.8%, 전달 대비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빌보드지의 21세기 최고 팝스타 2위에 선정됐습니다. 빌보드지는 스위프트가 컨트리 음악에서 팝 음악으로 전향한 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의 가뭄과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 우려 등의 여파로 1977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현재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2달러까지 올라 197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해 지는 시간은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봉편총 감자 수제비 가루, 메밀 부침가루, 메밀라면, 대관령 눈말 황태 양념구이, 100% 한국산 고춧가루, 쌀 조청, 목련 어묵에 매콤 오징어 어묵바, 참기름과 들기름, 웰빙식품의 명가 강원도 양양 서강농협에서 100% 한국산 천연재료로 만든 국물팩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1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